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라 아로마 테라피 그 첫 시간 오늘 교육 시작할 허선희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로마 조향사입니다. 여러분 아로마 조향사 하면 생소러우시죠? 예, 아로마 테라피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아로마 조향사는 이렇게 아로마 향을 가진 식물을 이렇게 섞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아로마 테라피는 그렇게 조향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을 관리하고 뭐 치유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아로마 테라피스트라고 합니다. 저는 라라로마를 통해서 열심히 만든 좋은 제품, 이런 제품들 시리즈로 앞으로 쭉 낼 건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그 첫 시간 알파 시리즈 3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냄새 맡으면 어떠세요? 이러신가요? 한번 기분 나쁜 냄새를 맡았다 생각하시고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또 기분 좋은 냄새 맡으면 이러신가요? 네, 우리는 냄새를 맡는 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또 아로마가 어떤 식물을 뽑은 건지, 또 어떤 화학적 기능이 있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뇌에 영향을 주는지 요거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 또 신제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프너 교수라는 분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후각 점막에 있다가 뇌로 간다는 그런 보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후각을 통해서 폐로 가기도 하고 또 후각 신경세포에 있다가 뇌로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각은 뇌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그 마이애미 대학에서 낸 자료인데요. 향을 맡고 있죠. 향을 맡았을 때 그 향이 뇌하고 상관이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향은 코로 맡으면 뇌의 변연계라는 곳으로 먼저 가게 되는데요. 저 동그란 부분이 이제 변연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을 맡게 되면 뇌로 가기 때문에 뇌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즉 뇌 손상이 온 사람들이 후각 기능이 잘 발달되지 않는다, 즉 냄새를 잘 못 맡는다, 이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도 이 후각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제니퍼라는 교수분이 땅콩버터, 미국에는 이제 땅콩버터가 유명하니까요, 화학향이지만 후각의 기능을 좀 더 얼마만큼 잘 발달이 되어 있나, 아니면 쇠퇴하고 있나, 이런 거 이제 체크하려고 한 건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배꼽에 놓으시고요. 한쪽 코를 막고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 가슴 높이까지 오시고요. 심지어 이것도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 턱 높이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각을 잃은 분들이 냄새를 잘 못 맡는데 그것은 뇌하고 상관이 있다. 그래서 한쪽 코 해보시고요. 또 이 반대쪽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아마 이쪽 편 코, 이쪽 편 코, 냄새 맡는 게 다르다. 저희 이 알파젤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천연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퍼지는 거기 때문에 땅콩버터 갖고 하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한번 어르신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에 만약에 후각, 냄새 기능을 잃었다라는 것은 뇌에 문제가 있다, 즉 치매가 올 것이다. 그래서 깜빡깜빡 하시는 분 계시다면 어느 쪽, 왼쪽 건지 오른쪽 건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앞으로 나올 이 라라로마에서 아로마로 그 코 기능, 후각 기능을 이제 살리시는 겁니다. 즉 후각 기능이 살아난다는 것은 뇌 기능이 살아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뇌하고의 관련성 있는 논문은 제가 직접 쓴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즉 여러분이 치매가 걱정되고 어떤 질병이 걱정되신다 그러면 후각을 살려라.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 나이 드시면서 냄새 잘 못 맡는 분들 계시죠. 또 미각도 같이 잃어요. 이거 다 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후각과 이 미각을
발달시키는 거, 이것은 여러분들의 치매라든가 또 뇌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이 그림을 뺄까 넣을까 하다가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 분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의료법이 무서운 나라죠. 그래서 이 대체의학이 발달이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체의학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해야 되는 절체절명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뜻이냐면요. 유병 인구, 병이 없는 인구와 또 무병 인구, 병이 없는 인구와 병이 있는 인구 사이에서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저 취약층들이 먼저 이제 이렇게 무병에서 이제 질병이 있는 단계로 이제 가게 되죠. 즉 85세까지가 우리나라의 OECD가 정한 여성들의 85.9세, 남자들 79.7세. 여성들은 세계 OECD 국가 중에 3위를 차지하는데 2020년도에 1위로 등극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여성들은 굉장히 오래 산다는 뜻이죠. 그런데 65세부터 유병이 온다 그래요. 그러면 65세부터 85세까지니까 약 20년, 20년에서 이제 좀 더 산다고 하면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거의 20년에서 30년, 40년간은 유병, 병을 앓은 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체의학 분야에서 암암리에 아마 건강식품 안 드시는 분 안 계시죠? 또 어떤 뭐 피부관리실이나 이런 데서 관리, 또 자가관리, 관리 안 하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렇게 대체의학 분야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65세가 되면 질병, 어떤 병이라도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라라코리아에서도 이 아로마를 도입하는 이유는 이 대체의학에서 좀 더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노년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하고자 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체의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오랫동안. 그런데 가장 좋고 가장 쉽고 가장 싸고 가장 우수한 분야가 이 아로마예요. 향은 자연에서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도 좋고 싸게 할 수 있으면서 자기가 어떤 질병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아로마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취약층에 있는 질병이 걸릴 수 있는 이 단계에 있으신 분들 65세라고 하는 건 평균이니까요. 그 이전에 나 어디 아픈데 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네, 이런 분들 반드시 어떤 질병으로 85세까지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좀 아프면서 살아가셔야 되고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남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쁜 여자가 좋으세요? 네, 좋으시죠? 네. 돈 많은 여자가 좋으세요? 건강한 여자가 좋으세요? 세 개 중에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네, 건강한 거, 돈 많은 거, 예쁜 거. 그래도 예쁜 거예요? 네, 돈 많은 거예요? 네, 건강한 거죠. 네,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은데 돈이 많다, 예쁘다, 절대로 이 갖추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데 저는 85세까지 저희 엄마가 산 나이까지 사는 게 목표인데요. 저희 엄마처럼 살다가 가고 싶다. 굉장히 건강하게 살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대체의학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병이 올지 모르고 또 어떤 거를 해야 건강하게 사는 거야 잘 모르시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게 아로마다. 간단히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려고 제가 유병인구,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로마가 무엇인가 한번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지금 제가 알파 시리즈 3종을 드리는 거는 세계적으로 없는 제품입니다. 오직 라라로마에서만
나오는 제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아로마는 다 아실 거예요. 그냥 향이 있는 거 아로마다 아니거든요. 네. 향이 있는 게 모두가 아로마는 아니고요. 그 향에 방향족, 화학 성분이 있는 것만 아로마예요. 그러니까 향은 다 아로마가 아니죠. 왜냐하면 인공적으로 인공향을 넣었다? 이거 아로마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향수 이런 거를 아로마라고 부르지 않은 것처럼 어떤 화학향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아로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로마는 이렇게 화학 성분을, 천연 화학 성분을 가진 건데 뒤에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로마란, 우리 라라 아로마는 국내의 어떤 아로마 회사의 어떤 아로마랑 다른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식물이 자기가 살아내려고 지키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만들어내는 그 화학 성분대로 블렌딩, 조향사가 조향을 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 조향이 아니더라도 아로마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쓰는 아로마는 앞전에 말한 대로 대체의학,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거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쓰는 것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각자의 체질이 있고요. 각자 쓰이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로마를 전신에 다 바른다? 이거는 아로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의 하는 행위죠. 그래서 세 가지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저는 여러분들을 이 건강을 예방하는 대체의학 분야에서 뷰티 앤 헬스, 건강하면 아름다워진다는 이 명제를 갖고 전문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싶다 이러시면 본인 스스로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런데 어려운 거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아로마는 이런 화학 성분이 있는 대로 화학 성분을 만들어낸 그 자연의 그 식물을 화학 성분이 있는 대로, 그러니까 뿌리가 하는 역할, 뿌리에서 추출했어요. 그러면 뿌리가 하는 역할만 해야지 뿌리가 꽃에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전에 제가 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기는 뇌와 반드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뇌교육대학원의 교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뷰티 보건을 하면서 왜 뇌교육대학원을 갔냐면 이 뇌하고 뷰티하고는 너무나 관련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다시 공부하게 됐고요. 그 속에서 이제 뇌에 하는 역할들을 많이 알게 됐죠. 뇌 신경계, 또 뇌세포 이런 거 연구하는 교수진이 우리 학교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공부를 해서 이 뷰티, 대체의학에서 건강을 예방하는 분들에게 이 이론을 전달하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꽃이죠. 이게 라벤더네요. 향을 맡으면 우리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후각구, 여기 후각 수용체가 그 향을 기억해요. 기억하는 그 향기 세포의 기억은 인간이 한 번만 맡으면 기억하는 그런 기억 구조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후각구에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라벤더 향이구나. 이렇게. 아, 배 향이구나. 아, 바나나 향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하는데 여기가 고장난 거예요. 연세가 드시거나 아니면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기가 먼저 고장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지를 해서요. 요 분홍색 여기가 이제 변연계예요. 변연계인데 이 변연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 감정을 다스리는 기관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묻지마 살인,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거, 그 다음에 왜 또 같은 행인데도 막 화가 분노가 치미는 거, 이런 것들은 이 변연계가 고장난 거예요. 짠한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피부관리실이나 병원에 안 가고 아픈데 왜 피부관리실이나 아픈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짠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이 변연계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치료를 할 수 없잖아요. 의사가 아니니까. 그죠? 약을 줄 수 없어요. 약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이 변연계를 다스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변연계는 향만 들어가면 변연계가 먼저 쫙 떠요. 네. 그래서 이 불안정한 것들을 안정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기분 나쁜 향 맡으면 찡그려지고 기분 좋은 향 맡으면 이렇게 환하게 웃거나 행복해지는 게 이 변연계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변연계 요 끝에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끝에 뇌하수체라는 게 있어요. 이 뇌하수체가 뭐 하는 애냐면 자율신경계 조절하는 애예요. 자율신경계 뭐냐면 이거예요.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호랑이하고요, 얼룩말하고요,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나 사자, 육식동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얼룩말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초식동물은 풀을 뜯는 건데 육식동물이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왔으니까 도망가야 돼요. 근데 사자나 호랑이가 빨라요? 얼룩말이 빨라요? 사자나 호랑이가 빠르죠. 그러니까 얼룩말은 무조건 죽을 건데 이들에게는 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약 60%, 부교감신경이 약 35% 이게 조절하고 있는 게 여기 뇌하수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딱 보는 순간 이 교감신경 60%가 부교감신경 30% 있는 게 다 교감신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호랑이나 사자보다도 더 빠른 힘이 나오는 게 교감신경의 활성도예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으로 가주는 거죠. 이 아드레날린 들어보셨죠? 네,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이 부교감신경의 아세틸콜린이 다 아드레날린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더니 딱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다시 부교감신경이 35%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초원에서 또 풀을 뜯는 평온함이 돼요. 동물은 이런데요. 인간이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막 뛴 거예요. 얘가 막 들고 뛴 거죠. 근데 차가 오는 거예요. 저 차를 엄마가 보는 순간 아이를 치겠다 생각되면 엄마가 어떤 힘이 생겨요? 네, 쉽게 날아가기 힘이 생겨요. 네, 이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으로 확 바뀌면서 아이를 낚아채는 거죠. 엄마에게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다 구조해 냈으니까 다시 동물처럼 평온한 상태의 부교감신경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나요? 금방 안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지 애비 닮아서 몰라요 막 이렇게 애한테 막 욕을 하죠. 네, 아빠 닮아서 저렇게 내 말도 안 듣고 막 하면서 엄마의 분노가 안 그쳐지는 거는 이 교감신경이 아직 안 내려간 거예요. 네,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다 보니까 엄마의 그 감정에서의 폭발이 오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집에 갔는데도 엄마의 이 부교감신경은 안 내려오는 거죠. 왜 안 내려와요? 아이가 나 없을 때 또 가다가 치면 어떻게 할까, 제가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막 오만 걱정이 엄마한테는 계속해서 교감신경이 떠 있으니까 무엇이 오나요? 네, 불면증이라는 게 오죠. 부교감신경이 내려와서 잠도 자고 건강한 삶을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은 금방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무엇이 오나요?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 상황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오는 거 약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되죠. 약 안 돼요. 약은 뇌로 들어갈 수 있는 막이 비비비 막 3가지 막이 있기 때문에 약물이 뇌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뇌성마비 치료제, 치매 치료제, 이런 우울증 치료제, 불면증 치료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의 이 불안 증세가 계속돼서 병원을 가. 그럼 뭐 줘요? 수면제 줘요. 잠자는 약을 줘버려요. 부교감신경이 안 나오니까 잠자는 약을 주니까 엄마의 삶은 어떻게 돼요? 맨날 잠만 자고 맥이 없고 생활에 활력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아로마를 한 방울만 쓰시면 어떻게 되냐? 네, 후각구에서 부교감신경을 내리라는, 부교감신경이 나오는 향만
향만 맡으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향은 기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각으로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엄마에게 엄마가 놀랬어. 그러면 놀랜 알파제를 놀랄 때 쓰는 거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도 되고 이 감정에서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아진다. 쉽게 설명했나요? 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네. 뭐가 있냐면 여기 해마라는 거 있죠. 예. 이 해마가 뭘까요? 네. 기억력을 담당하는 애예요. 근데 이 해마는 굉장히 말랑말랑거린다 그래요. 뇌하수체도 물론 말랑말랑거려요. 그래서 뇌하수체에도 염증이 생긴다 이러면 뇌에 상당한 문제가 올 것이고 이 해마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당신이 누구세요? 이렇게 딸을 보고 아들을 보고도 기억을 못하는 뭐가 생겨요? 네,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해마가 쪼그라들이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여기서 후각에서 굉장히 향을 계속 맡으면 얘가 활발해진다.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런데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기억력은 살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무엇 때문에 쪼그라들었는지가 원인 불명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쪼그라진 이 해마가요. 무엇 때문에 쪼그라들었냐면 여기 뇌 전체에서 노폐물을 내보내는데 빠지지 않기 때문에 얘가 쪼그라든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은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교육을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림프절은 노폐물을 받는 기관이죠. 노폐물이 잘 밖으로 안 나가면 몸은 불어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종이 오죠. 두꺼워져요. 부종이 와서 그것이 안 빠지면 뭐 살로 되고 이러는 건데 림프절 때문이에요. 림프관. 그런데 뇌에도 림프관이 있다고 밝힌 건 2015년이에요.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제가 이 논문을 보고 뇌교육대학원을 간 거거든요. 2015년부터 뇌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 쓰고 아로마 갖고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뇌는요, 림프관이 있으니까 뇌도 노폐물을 받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폐물이 잘 안 나가면 부을 공간이 없잖아요. 뼈 때문에 늘어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공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럴 때 손상을 입는 게 해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뇌에도 노폐물을 뺄 수 있게 잘 빠지게 머리도 하자. 이래서 제가 머리에도 그럴 때 쓰는 알파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어디에 쓰라는 건 제가 설명을 잘 할 건데요. 실제로 이 페퍼 알파젤은 이 컨셉으로 제가 뇌도 이 노폐물도 잘 버리고 뇌에 열이 뜨는 거, 뇌압이 차면 혈관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 각 기관들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뇌압을 빨리 내려야 돼요. 안압 높아지는 거, 이거 다 뇌압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페퍼 알파젤만 머리에 바르시면 열이 바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림프절들이 쭉 빠지면서 실제로 이제 척수로 이제 노폐물을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치매가 걱정이시고 우울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이러신 분들 다 아로마 쓰세요. 아로마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네, 요 정도로 뇌 설명 괜찮으실까요? 네,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제가 논문 쓴 것도 좀 풀이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요. 후각 수용체, 코에서도 후각 수용체 기능이 있다 이런 거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제 게 아니니까 이제 한번 뭐 왜냐하면 2015년도에 나오면서 이 보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거 가져온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고요. 하나만 더 설명하려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계속 코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후각 수용체, 이 향을 인지하는 이 후각 수용체는 어디에도 있냐면요. 피부에 굉장히 많고요. 피부에도 냄새를 맡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부도 냄새 맡는다 써 있죠. 네, 피부에 많고요. 그 다음에 근육에 많아요. 제가 동영상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교육할 때 드리면 그 과학자가 얘기한 근육의 후각 수용체 때문에 근육 재생, 그러니까 여러분 통증 있으신 분들 아로마 쓰세요. 통증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에 있는 후각 수용체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폐에 있어요. 여러분 폐에
예, 제가 후각수연체에 있는 것만 딱 3종으로 만든 거예요. 폐에 있고 신장에 있습니다. 신장 엄청 중요하죠. 예, 그래서 폐와 신장 바르는 거 페퍼알파젤. 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시더알파젤. 페퍼는 아까 머리에 바르라 그랬고요. 예, 그다음에 폐, 신장, 시더알파젤. 그다음에 고환 전립선에 많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정자 기능도 그렇고요. 남성분들은 60세 정도가 되면 전부 다 전립선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혈관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신장도 살리시고 고환 전립선에 바르세요. 바르시면 돼요. 그냥 바르시기만 하시고 좀 더 지금 만약에 약간의 소변 보는데도 문제가 있어 이러시는 분은 반신욕 하세요. 바르시고 반신욕도 하시고 또 샤워하시고 나서 매일 바르세요. 예. 절대로 85세 90세까지도 성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90살이 안 돼봐가지고요. 네, 근데 제 이론으로는 바르세요. 고환과 전립선에서 굉장히 후각수용체가 많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요? 피부에 다 바르죠. 통증 있는 근육에 다 바르죠. 통증 뼈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고친다는 거야? 뼈를 받치는 애가 근육이에요. 그래서 뼈에 문제가 있더라도 근육만 살아나서 근육만 튼튼해준다 그러면 통증도 막을 수가 있고 통증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에 많이 발라라. 폐와 신장 배출 기관이죠.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네, 폐와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바꿀 수가 없는 애예요. 간은 이식해도 되고 위는 잘라서 십이지장하고 붙여도 되는데 실제로 폐하고 신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발라라. 시더알파젤 발라라.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런 그림이고요. 네, 요것도 들어가는 기간 아까 설명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네, 여기에 다시 이 폐, 고환, 신장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논문에 다 낸 거다. 이런 내용 다시 한번 제가 밝히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전부 다 노벨상을 받은 분도 계시고요. 후각 갖고 노벨상급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인간이 대체의학 분야에서 피부나 근육에 있으니 통증을 좋게 할 것이고 특히 뒤에 나오겠지만 염증에는 아로마가 하는 일 최고 잘하는 일이 염증 제어거든요. 약보다도 빠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이분들의 연구 논문을 바치면서 그러니까 과학적인 거죠. 네. 자, 아로마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아로마는요 식물에서 뽑은 거예요. 근데 꽃이 있고 잎이 있고 요거보다 요 뒤에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아로마는 요 그림 하나로 끝입니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여러분 식물 모르시는 분 없죠? 네, 식물은 동물처럼 어떤 공격이 오면 살아내기 위해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뿌리를 내리는 땅에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통해서 막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균 종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초식 동물이나 이런 걸로부터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들은 어찌 보면 동물보다 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내려고 양리작용, 어떤 물질을 내뿜으면서 동물이 먹으면 죽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 식물들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사자, 호랑이가 막 싸워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풀에 가서 뒹굴어요. 거기에 상처 치유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풀에 가서 뒹굴어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데카솔 원료죠. 마데카솔 원료가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은요, 자기가 땅에서 씨앗을 뿌리면 뿌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뿌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네, 이 대를 세우고 꽃을 피우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각종 영양소를 빨아들여야 돼요. 빨아들이면서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곰팡이, 습하니까. 곰팡이로부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 식물이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거 아시죠? 뭐 있어요? 대표적인 거 인삼, 더덕, 도라지 이런 것들 다 뿌리 식물이죠. 근데 인삼, 더덕, 도라지는요 이런
에스테르나 테르펜이라고 하는 이런 성질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센셜로 못 뽑는 거예요. 그냥 그 식물로 먹는 거고요. 대부분 생강에서 뽑는 진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터메릭, 강황이죠. 예,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 뿌리 식물에서 뽑아내는 에센셜들은 비싸기도 하고 최고로 치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걸 하냐면 원기 회복, 신경계 질환, 정신 강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율신경계에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역할 하는 애들, 이 뿌리 식물에서 뽑은 에센셜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 안정 이런 거에 굉장히 좋은 게 뿌리 식물이다. 그러니까 식물이 자기가 살아내려고 뿜어내는,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을 인간이 추출해서 쓰면 식물이 한 역할과 똑같은 효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대가 있어요. 수지, 그 다음에 시더우드 같은 요런 거 추출할 때 요 대들, 나무들 굉장히요, 히말라야 산맥에 엄청나게 아람드리 나무에서 추출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 아람드리 나무가 되기까지는 뿌리에서 엄청난 수액을 빨아 올려야 되죠. 그래서 이 대, 그러니까 줄기 이런 것에는 피부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이 나무도 그 나무를 올라가는 이 수액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가 계속해서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어떤 양리작용을 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추출한 것들은 우리 피부, 호흡계에 엄청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 줄기와 잎, 이제 잎은요, 꽃과 씨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잎에는 엄청난 양리작용이 있어요. 뿌리 줄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리작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잎에서 꽃을 피우는 데까지 보호를 해야 돼요.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잎에는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잎 줄기. 네, 잎들은 양리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는 거다. 이렇게 항균하면, 그래서 아토피를, 우리 피부에 아토피가 났으니까 무엇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네, 이 줄기에서, 피부니까 줄기에서 나온 것, 잎에서 나온 균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그 신경계, 예를 들어서 아니면 호르몬계, 꽃 이런 것들이 섞이면 실제로 아토피에 균을 죽이는데 양리작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양리작용이 되는 것들로만 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아까 브랜딩, 조향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꽃은 잎까지는요, 꽃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향을 막 엄청난 죽이는 향을 뿜었다고 하면요, 꽃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암수 수술을 누가 해줘요? 벌이나 나비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잎처럼 양리작용이 강하면 벌이나 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꽃에는요, 호르몬, 그러니까 벌이 좋아하는 향, 호르몬계의 향을 뿜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그 향을 막 맡고 날아와서 거기서 꽃이 가진 꿀, 이런 것들이 다 벌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래서 꽃은요, 호르몬계 작용을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꽃은요, 라벤더 같이 꽃과 줄기, 대를 같이 추출한 것들은 호르몬 작용도 있고 양리작용도 있어요. 그런데 장미나 일랑일랑 이런 것처럼 꽃만 딴 거, 캐모마일 이런 것들은, 캐모마일은 안에 수술, 국화과 그런 수술 같은 것도 같이 떼었기 때문에 양리작용이 굉장히 강하죠. 이 알파질 같이. 그런데 꽃만 딴 것들은 장미나 이런 것들은 꽃잎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오니까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가짜가 많아요. 비싸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물들이 자기가 하는 역할. 마지막으로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요, 시트러스 계열 이렇게 불러요. 감, 귤, 레몬, 버가못, 자몽,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열매를 맺고 그거를 또 번식을 하는 게 씨앗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 번식해서 다시 땅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양리작용이 좀 남달라요. 그래서 껍질에 있는 게 있고요, 씨앗
펜넬 같이 씨앗 자체를 뽑는 것들이 있고 이런데 이 시트러스 계열들은 껍질에만 있어요. 왜 이렇게 누르면 톡톡톡 튀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껍질에만 있어서 얘네들은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좋아요. 예, 이렇게 인간의 스트레스 해소에 시트러스 계열들은 무조건 다 스트레스에 논문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뇌에 빠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노트 얘기는 안 했는데 빠르게 들어가서 빨리 퍼지는 거. 이게 이제 시트러스 계열 씨 요 감귤류들에서 이제 추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조향을 했냐면 뿌리와 신경계에 쓰는 뿌리와 줄기와 잎을 넣어서 이 페퍼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 머리에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잎과 솔잎, 솔방울 이런 것들을 폐호흡에 쓰시라고 시더젤을 만들었어요. 예, 요거는 폐호흡, 심장, 신장 아까 말씀드렸죠. 신장에 이런 데 그냥 바르시기만 하시고 아까우니까 남은 것으로 향을 호흡하셔서 뇌 기능 이렇게 가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꽃류들에 만든 이 캐모마일 베이스에 펜넬을 넣으면서 배에 쓰시라고. 호르몬 쪽이니까 배에 남성들 전립선, 여성들 생식기 다 요런 데에 쓰시라고 카모 알파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각각의 왜 하나로 만들지 여러 개로 나눠놨어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물들이 하는 양리작용대로 브랜딩을 하게 됐다. 그래서 세계에도 없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면 나머지는 뒤에 그냥 막 나가도 됩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아로마를 공부했다, 특히 허선희 박사한테 공부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예, 식물이 왜 양리작용을 만드느냐, 언제 만드느냐.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커피에는 뭐가 있죠? 네, 카페인이 있습니다. 네, 담배에는 뭐가 있죠? 니코틴, 다 식물에서 뽑는 거죠. 커피는 체리라는 씨앗에서 뽑아서 볶아가지고 갈아서 물을 내리면 거기엔 카페인이 있는 걸 알아낸 거죠. 담배는 담뱃잎을 말려서 쪄서 갈아가지고 담배에 말아가지고 태울 때 그때 나오는 니코틴. 두 개 다 어디에서 작용을 하나요? 뇌에서 작용을 하죠. 그죠? 네, 뇌에서. 커피를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한 잔만 먹어도 잠을 못 자요. 네, 어떤 사람은 10잔을 먹어도 잠을 잘 자요. 그죠? 뇌에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식물, 이 아로마라고 하는 것들은 테르펜이라는 것이 추출된다.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커피에 카페인, 담배에 니코틴, 아로마라고 하는 건 테르펜, 요것만 외우시면 되는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 테르펜은 양리작용을 항염, 항균이다. 니코틴하고 카페인은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반면에 얘네들은 뇌에서 하는 것과 균도 죽인다. 되실까요? 네, 요것 때문에 제가 요 그림을 갖고 온 겁니다. 요거는 식물의 2차 대사 작용만 하는 식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거에서나 옛날에요. 제가 강원도에 갔는데 그 연구원이 저한테 말했어요. 강원도에 엄청나게 잣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네가 추출했대요. 근데 왜 풀냄새밖에 안 나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풀냄새 나는 식물만 추출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무 나무나 이렇게 양리작용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가 쓰는 약 100종, 150종 요 정도만 나온다. 5,000가지 많은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장 많이 난다는 5,000종 중에서 우리가 아로마로 쓸 수 있는 거 요거는 약 150종밖에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요 이소플렌 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좀 더 뒤에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거죠. 네, 그래서 꽃들은 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호르몬의 양리작용을 뿜는다. 그 전에 얘네들은 나무죠. 여러분 그 산림욕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들 밑에 아무것도 없죠. 왜 없어요? 얘가 자기만 살아나려고 다른 걸 죽이는 향을 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나무도 못 살게 해요. 그리고 태양을 받으면서 빽빽이 막죠.
그 다른 풀들이 자랄 수가 없는 거, 이런 데서 추출하는 게 이런 시더 알파 이런 것들이에요. 아무 나무에서 추출해서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숲 속에 있는 것 같은 게 시더 알파 젤이에요. 여러분 산림역 매번 가실 수 없잖아요. 매일 아침, 폐는 아침에, 폐 기능은 새벽에 5시부터 7시에 기능 작용을 하니까 그때 바르시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산림욕을 매일 가시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폐에 바르시고 어떻게 해요? 신장에도 발라줘라. 그러면 여러분은 숲속에 가서 이 숲에서 나오는 그 향, 이것들이 자기네가 살아내려고 그냥 마구 뿜는 향이 인간에게 맡았을 때 인간은 너무 좋은 향이, 너무 인간에게 이로운 향이니까 그거를 요 150ml에 담아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꾸 맡으면 폐 기능 강화, 신장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네, 이게 타감 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일의 작용은 이렇게 지금 다 설명한 얘기예요.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다중 성분이 다중 타겟의 효과다면 아까 테르펜에 동그랗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었죠. 이것이 한 개의 에센셜에서요 약 170가지 성분이 나오거든요. 이 GCMS라고 원심 분리기 같은 거에 이제 넣는 거예요. 그럼 성분이 한 170가지가 나와요. 다중 성분이죠. 여러 가지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들어왔을 때 다중 타겟, 이 사람은 어디에 염증이 있고 어디에 무슨 혈관에 문제가 있고 림프절에 문제가 있다, 에센셜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적 아로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여러분은 그냥 발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폐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폐기능 강화를 위하고 신장 강화를 위한 건데 생식기에 바르세요. 발라도 돼요. 발라도 되는데 얘가 알아서 그 기능 쪽으로 갈 거예요. 맡으셔가지고요 너무 좋다 그러면 온몸에 바르셔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좋다는 거는 내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다중 타겟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3개 중에 가장 좋은 향 발라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내 몸을 밸런스 있게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머리에는 페퍼젤, 가슴에가 신장관 시더젤, 배에는 알파젤, 이렇게 이제 카모 알파젤 이렇게 바르시라는 거고요. 너무 헷갈려 그러면 가장 좋은 향 한 가지만 바르셔도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다중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진균, 항염 이런 거, 항바이러스, 특히 항바이러스에 이제 집중을 하시면 좋으시죠. 코로나 너무 무섭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제가 여기서 혼자 하고 있잖아요. 너무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코로 들어와서 폐와 뇌를 손상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로 들어가는 게 싫어. 바이러스 죽이고 싶어. 그러면 면봉으로 코 속에 바르고 출근하세요. 밖에 나오세요. 누구를 만나야 돼? 손에 바르세요. 손에 바르죠.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기 좋은, 딱 좋은 사이즈예요. 주머니, 가방 딱 좋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조금 크지만, 네, 그래서 손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소독제 계속 바르니까 손이 너무 거칠고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거 메칠 알코올이죠. 화학제 알코올이에요. 피부로 들어가서 실제로 신경계에 들어가서 손상을 입히는 일이지만 급격하게 손상을 입히지 않으니까 그냥 바이러스만이라도 이러겠다는 건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르시라는 거죠. 그러시면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는 얘가 알아서 안 들어오게, 또 들어왔다가 면역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이 있으니까 바이러스를 죽이는 일,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하는 일, 이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왜 지금 대체의학으로 쓸 수가 있냐면, 네, 옛날에 약으로 썼던 것들이에요. 5,000년 역사, 7,000년 역사에도 다 나오는, 아기 예수님 탄생했을 때 아로마를 드린 거죠. 유황, 물약, 황금. 황금도 터메릭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강황. 그래서 3가지 다 약으로 썼을 것이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것들도 있는데요. 왜 없어졌냐면 이 산업혁명, 그러니까 현미경의 발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물이 또 싸고 빠르고 이러기 때문에 석유에서 빼내면서부터 시작한 이 산업혁명 때문에 이 자연이 멀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 때문에 질병, 각종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시
이런 것들이 찾는 거죠. 자연을 다시 찾게 되고,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시골로 막 가시는 분 계시죠. 아토피 걸렸어요 시골로 가버리시죠. 왜? 자연을 멀리했기 때문에 온 질병들이라는 거죠. 고혈압, 당뇨 전부 다 이 현대사회에서 나오는 질병들이니까 아로마 쓰세요. 열심히 쓰십시오. 네. 그래서 아로마의 각 분야로 이렇게 일상생활화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사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건 좀 심오한데, 기체이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세포로 들어올 수 있는 애는 바이러스와 기체밖에 없다. 약물도 못 들어온다. 예, 그런데 세포 안으로 이 에센셜이 들어와서 면역력을 굉장히 강화시킨다.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 퇴치 같이 도와준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길었죠. 네, 네. 요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고요. 이 스티커를 이제 찢으시면 이 설명서가 나와요. 이 설명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제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서를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요거 보시고, 어디에 어떻게 바르라는 거야, 이거 있고요. 여기에 전성분이 있습니다. 전성분은 의무이죠. 여러분 혹시 화해라든가 이런 화학제가 들어있나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전부 천연물의 그린 등급이다.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깐난쟁이 애기부터 어르신까지 다 바를 수 있다. 온 가족이 바를 수 있다. 완전 천연물이다. 요거 이제 설명서 들으시고요. 요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복부에 바를 수 있고, 요 카모마일 성분의 베이스인 이 카모 알파젤은요, 제 위장을 편안하게 해준. 그래서 너무 화장실에서 배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 놓고 배에 발라요. 그러면 1분도 안 돼서 통증이 사라지거든요. 거짓말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거 누가 개발했지? 누가 개발했지? 이러고 있는 그런 건데요. 배앓이 자꾸 하는 아이들, 배앓이 자주 하는 아이들, 특히 우리나라 음식, 우리나라 체질, 음체질이 많은 우리나라와 이 식생활, 매운 거, 짠 거, 국물 먹는 우리나라의 간, 위, 장을 위해서 태어난 애입니다. 그래서 배에 많이 발라주시고요. 바르신 다음에 배를 따뜻하게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향이 싫게 느껴지시는 분 계실 거예요. 혹시 꽃류이기 때문에 저도 이 향은 별로거든요. 배는 안 아픈데, 근데 요 향이, 꽃류 향이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호르몬계 이상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병이 있거나 이거보다는 향이 싫다고 느껴지시는 거는 그 향에 대한 어떤 저항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세 가지가 다 좋아, 건강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배에 바르시라고 노란색. 네, 그리고 혹시라도 치질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요, 항문이나 성기 마사지 다 좋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시더 알파젤은 다 좋은 거 중에 시더가 좋아, 페퍼가 좋아, 아마 쌍벽을 이루실 거예요. 요 향은 모두 다 좋아하시는 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더 알파젤은 폐와 신장, 폐와 신장,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퍼 알파, 머리, 아까 머리에 걱정이신 분, 탈모부터 다 좋습니다. 두피 어떤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두통 있을 때 좋고요. 열이 뜰 때는 특히 애기들은 전신에 발라주면 좋고요. 여러분 얘를 발바닥에도 발라주세요. 복숭아뼈 옆에도 발라주세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성장판이라든가 이런 발바닥, 혈관계 이런 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판단컨대 이 페퍼 알파젤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넘겼지만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먼저 살짝 설명을 쭉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배에 바르는 알파젤은 실제로 이제 이 카모마일이 주 성분이에요. 이 카모마일은 국화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는 먹을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센 애기 때문에요. 먹었다간 위 점막을 다 긁어내린다. 이렇게 해서 못 먹고요. 얘는 대신에 차로는 마시는 게 좋아요. 우리 차 많이, 캐모마일 차 많죠? 허브차.
차로는 마실 수 있는데 성분으로는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야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1분도 안 돼서 실제로 통증이 있는 것은 이 캐모마일과 이 제라늄 꽃이 있고 라벤더가 있고 펜넬이에요. 이 펜넬이 뭐냐면요, 인도 가시면 식당에 꼭 있어요. 우리 박하사탕 넣듯이 인도에는 이 펜넬하고 설탕을, 조각 설탕을 넣어놔요. 그래서 나가면서 한 숟갈씩 톡 털어 넣는데 얘를 먹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소화가 안 되는 그 고기류를 먹었어도 소화가 확 돼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소화력이 좋고 위장의 기능이 굉장히 좋은 애라서 이 펜넬과 캐모마일이 만났다 끝장입니다. 복부 통증, 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좀 더 시너지를 내려고요, 이 펜넬을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셀룰라이트 분해, 복부 살 있으신 분들 뱃살 진짜 빼기 어렵잖아요. 림프절들 확 되게 제가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기 놓고 나면 다 배 살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기 가졌을 때 림프절들이 다 끊어지거든요, 엄마들은. 그래서 아기 놓는 사람들은 뱃살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계속해서 아침 저녁 샤워 발라주세요. 그리고 좀 따뜻하게 하시잖아요. 저녁에는 찜질 패드 같은 거 올려놓고 주무시면 아마 그 다음 날부터 배에 이상이 온 걸 아실 거예요. 바로바로 셀룰라이트들이 분해가 잘 되고, 시더로 이 신장에 바르고 주무시면 소변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를 배에 바르고, 캐모를 배에 바르고, 시더를 신장에 바르세요. 뒤에 바르세요. 그리고 주무시면 뱃살 빼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레몬 베이스 넣고요. 시더 알파제 아까 얘기한 이 기둥, 이 나무, 굉장히 두꺼운 이 나무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로즈마리하고 레몬하고 시나몬. 시나몬이 뭔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계피 종류 나무 중인데요. 얘도 아까 기둥나무하고 이것도 나무 껍질이잖아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가 만났기 때문에 폐호흡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폐기능 걱정되시면 담배 피시는 분 다 좋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폐와 신장이 좋아야 정력이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젤로 판매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폐에 꼭 바르시고 신장에 바르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너무나들 많이 사랑하는 페퍼. 페퍼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열이 많이 위로 뜨는, 열은 왜 위로 뜨냐면요, 나갈 구멍 찾아서 위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구멍이 여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로 열을 빼려고 왔는데 여기가 다 막혀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이제 몸에 열이 나는 거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119 부르기 전에요, 얘를 온몸에 바르고 머리에 바르고 119 부르세요. 병원 가면 왜 왔어요? 할 정도로 열이 떨어져 있죠. 열은 바로 떨어지고요. 눈 안압 높다 다 바르세요. 그리고 뒤에, 그리고 싸우실 때요, 잠깐만 하고 페퍼젤을 바르고 싸우세요. 그러면 열이 안 뜨기 때문에. 그래서 페퍼 베이스고요. 이렇게 파인을 넣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호흡에도 좋고 뇌호흡에도 굉장히 좋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 천연물의 젤 베이스다. 그 다음에 거기에 조향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제품이다. 대한민국에 없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설명이 조금 부족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질문이 있으시면 본사에 질문을 넣어주시면 제가 대답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이벤트를 걸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샵 원장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려면 제품을 싸게 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벤트를 걸어주셨으니까요, 이번 주에 누구 생각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가정에 꼭 3세트씩은 구비해 두시면 행복하겠다, 너무 좋은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아마도 그중 단 한 분도 이거 별로야 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즈니스 하셔라.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질문요? 장염 배앓이에 너무 좋습니다. 장염 배앓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 카모 알파젤을요 바르신 다음에요, 뜨거운 패드 올려놓으세요. 연달아 한 일주일만 하시면요, 장염은 통증 있는 건 바로 없어질 거고요. 그 장의 밸런스가, 장의 균들이, 이런 것들이 다 맥을 못 추실 거예요.
바로 아실 거니까 장염이나 배앓이 위험에 이 케모알파제를 꼭 바르세요. 생리통에도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바르시고 배를 따뜻하게 하셔라. 네, 또 질문 올라온 거 있나요?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본사를 통해서 질문 주시고요. 오늘 바쁘게 1시간 동안 설명드린 거라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예, 교육은 다시 한번 또 해드릴 테니까요. 네, 오늘 네. 대상포진은요. 대상포진은 그 홍역균 이것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오는 거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시냐면 페퍼 알파제를 바르세요. 그러면 포진이 일단 죽을 거예요. 포진이 죽고요. 포진이 다 죽은 다음에 포진이 아무것도 없다 피부에 이러시면 얘를 바르고 반신욕을 하세요. 땀을 조금 내시고 한 15분 20분 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셔서 또 바르세요. 예. 전부 다 이 알파젤은 피부에 난 염증, 수포 이런 거를요 바로 죽일 거예요. 아마 바르시는 순간 죽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열이 좀 뜨거든요. 그리고 막 콕콕 쑤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피부에 발라서 포진을 죽인 다음에 반신욕을 해서 그 균을 다 빼는 거예요. 원리는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포진이 있을 때 들어가면 더 썽이 나니까 반드시 포진을 다 죽인 다음에 반신욕으로 균을 완전히 빼내라. 예, 가능합니다. 요즘에 면역력 때문에 대상포진 많으시거든요. 근데 막 약 바르고 그럼 되게 오래 걸려요. 병원 치료도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얘 페퍼 알파젤로 발라서 균을 먼저 죽여라. 포진을 먼저 죽여라. 그 다음에 반신욕하고 계속 바디로션처럼 바르고요. 평소에도 좀 계속 발라주세요. 그럼 다시는 대상포진 걸릴 일이 없죠. 예, 그래서 피부에 계속 바디로션처럼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요? 네. 네. 무좀은요. 실제로 이제 무좀은 요걸로는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무좀은 진균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가장 센 균이 무좀균이에요. 그래서 무좀균은 조금 세정도 필요하고 에센셜이 좀 더 강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페퍼 알파젤 요걸로 발을 씻으시고요.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해주세요. 얘로. 젤로. 그래서 발가락 사이사이와 발톱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발라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부에 난 무좀은 얘가 다 치유를 할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센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좀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다음 번쯤에 제품 나올 때 무좀에 관련된 것도 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페퍼 알파젤로 발가락 마사지 해라. 손의 습진도 마찬가지예요. 손의 습진도 얘로 마사지 해라. 마사지 하시고요. 발에 고무 비닐을 이거를 바르신 상태에서 비닐을 끼우고 주무세요. 그러면 비닐 속에서 이 얘가 날아가지 않고 피부를 이제 이렇게 흡수할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바싹 말려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요걸 또 바르시고 아침 저녁 하시고 만약에 점심 때도 하실 수 있으면 양말 벗고 하시면 좋은데요. 저녁에만 비닐 씌우고 주무시고요. 낮에는 말리셔야 돼요. 바르고 말리세요. 그냥 드라이 같은 바람으로 말리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세도 한 달? 바로 이제 효과는 보실 거예요. 근데 완치가 돼야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질문 많으신 거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본사로 올려주시고요. 다음 교육 때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